안녕하십니까. 일반법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건물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개요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건물급수 판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붕, 기둥, 지붕, 벽, 그리고 부대설비를 포함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주방의 싱크대나 방 안의 붙박이장, 이 건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건물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의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와 비슷한 부속물들은 별도로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부착물,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이런 부분들도 건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부속 설비, 전기, 가스, 냉난방 설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목적물로 했을 경우에 별도로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로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화재보험 보험가입의 형태입니다. 이 재물보험에만 있는 부분들이죠. 건물의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 금액이 많은 경우 이거를 초과보험이라 하죠. 화재보험은 건물이 1억짜리인데 10억을 가입을 한다라고 해서 사고 났을 때 10억을 주지를 않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를 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다음은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현저히 작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일부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례보상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초과 일부보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경우에 전부보험이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건물 가액을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전부보험입니다. 초과 일부 전부보험입니다. 다음은 이제 화재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식입니다. 이거는 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인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그러니까 초과보험과 일부보험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을 하는 부분들이더라. 그리고 초과보험,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가액, 시가를 한도로 보상을 해주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부보험에 대한 내용이죠.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작을 때, 그래서 80%를 인정해주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화재보험은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주택물건인 경우와 일반물건인 경우에는 1억짜리를 8천만 원만 가입을 하더라도 실손보상을 해주겠다는 규정이죠.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분모에 있죠.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 손해액을 곱한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을 8천만 원에 가입을 했다. 가액이 80%이기 때문에 8천만 원 분의 보험가입 금액이 4천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럼 50%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액이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곱하기 50% 이런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500만 원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공장 물건이고 목적물이 재고자산, 상품들인 경우에는 이런 80%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가입을 해야만 실손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보험가액의 개념이죠.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다. 그리고 손해액의 최고 견적금액, 받을 수 있는 최고 보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피보험 이익은 보험의 목적, 오늘이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을 한 게 보험가액입니다. 보험가액 평가 목적입니다. 우리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은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해주는, 금전을 주든 물자를 주든 그 전 상태로 회복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재물보험에만 있는 원칙이죠.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절대로 보험가액 이상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도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있긴 하지만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재물보험이다, 화재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보험가액 평가 방법입니다. 건물이죠. 원가 방식, 복성식 평가법입니다. 복성식이란 두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 공제를 하게 되면 현재 가액이 나오더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가액을 뽑을 때는 제조달 가액과 감가 공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복성식 평가법입니다. 평가 방법의 산출 시기죠.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를 공제한 게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현재 가액이 되는 부분들이고 보험 가액이 되는 부분들이죠. 감가 공제액은 재조달 가액에서 총 감가율을 빼게 되면 감가 공제액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또 총 감가율은
경련 감가율. 경련 감가율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감가가 되는 율이죠. 총 경과한 연수, 사고 연월 마이너스 취득 연월을 하게 되면 경과한 연수가 나오죠. 월까지만 계산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조달 가액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가액이죠. 그리고 설계 감리비를 포함을 하더라는 부분들이고, 재료와 노동 소요 시간도 포함을 해주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부대 경비, 운반비 다 포함하는 부분들이 재조달 가액이더라. 그다음에 경련 감가율입니다. 경련 감가율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감가를 하죠. 그 감가율이죠. 1년에 감가가 되는 율이죠. 추정 내용 연수. 추정 내용 연수는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수죠. 분모가 있죠. 그래서 제조달 가액 100% 빼기 최종 단가율. 보험에서 이 추정 내용 연수가 다 됐다 하더라도 20%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최종 단가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감가율이 나오죠. 그럼 경련 감가율 곱하기 경과 연수를 곱하게 되면 총 감가율이 나옵니다. 경과 연수는 사고 연월 마이너스 취득 연월을 하게 되는 부분들. 추정 내용 연수입니다. 건물을 효율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연수가 되는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최종 단가율은 20%로 하는 부분들이고, 단가율 수정은 30%까지 경제성을 고려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을 중간에 개축이나 대수선할 경우가 많죠.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가치를 올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재조달 가액을 50% 미만의 개보수 비용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건물의 최초 건축 연도가 되는 부분들이고, 50%에서 80%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최초 건축 연도와 경과 연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개보수 후 경과 연수가 나오겠죠. 이 두 가지를 합산 평균을 해서 취득 연원을 산출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재조달 가액의 80% 이상 개보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개보수한 연월이 건물 취득 연월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구조는 같은데 사용하는 용도가 틀려지게 되면 내용 연수가 달라집니다. 창고 공장인 경우에는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지만 57년입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나 화학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8년입니다. 이거 외에는 75년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경련 감가율이 1년에 감가되는 금액률이 1.07, 1.4, 2.11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벽돌조다 50년, 38년, 25년. 구조는 같지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추정 연수, 경련 감가율이 달라지더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번 더 보면 경량철거조 공장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도 창고 공장의 경우는 30년, 화학 공장의 경우는 20, 그리고 이 외에는 40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2%에서 4%까지.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 박스도 많죠. 사용하는 부분들 10년, 7년 다릅니다. 이렇게 경련 감가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달 가액을 산출을 해야 되겠죠. 제조달 가액은 여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729.58평방미터. 그리고 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점포 및 상가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그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곱하기 단가를 하게 되면 제조달 가격이 산출이 되겠죠. 이 페이지에서 철근 콘크리트죠, 슬라브죠, 구조도 나와 있죠. 그럼 제조달 가액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감가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용 승인 연도가 있습니다. 74년 11월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2015년 11월 달에 대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달 가액의 80% 이상을 수리비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취득연월은 2015년 11월이 되죠. 그리고 2021년 7월이죠. 7월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약 6년 정도가 경과 연수로 경과가 됐죠. 그러면 6년 곱하기 경련 감가율, 아까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기준이고 점포 상가로 사용을 하게 되면 1.07 정도가 되더라. 그럼 곱하기 1.07을 경련 감가율을 하게 되면 총 감가율이 나오겠죠. 이 총 감가율 곱하기 제조달 가액을 하게 되면 감가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서 제조달 가액을 빼게 되면 현재 보험 가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일반 물건이면 해당 금액을 80% 정도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실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장이나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100%를 가입을 해야 실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보험 가액을 산출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건물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